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주경제 투자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양현성 작가입니다. 저는 정부 부처와 또 대기업, 또 중소기업, 항공 관련된 임원을 거쳐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방산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요즘 우주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우주경제 투자라는 책의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이번 우주경제 책을 쓰면서도 또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도전과 꿈, 열정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은 이제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무기체계에 관련된 그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무기체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상이나 함정, 또 항공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산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항공에 대한 산업을 접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제가 항공 관련된 기업에 또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그 2017년도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2017년도에 앞으로의 우주에 대한 생태계, 또 거기에서는 분명한 경제 논리가 작동할 것이다 라고 제가 2017년도에 컬럼도 쓰고, 그때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스타버스트라는 항공 관련된 엑셀러레이터 대표를 제가 직접 한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도 이런 우주 관련된 산업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나라다. 그래서 소개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주항공 분야는 새롭게 나올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주 경제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지고, 또 경남과 전남, 대전을 3축으로 한 우주산단 클러스터가 이번 정부에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경제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달 탐사를 가고,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고 하는 거에 대한 수준에서 머물러져 있었다면, 이제는 지금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주요 요인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알 수 있겠지만, 발사체가 그전에는 국가 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산업이죠. 그러나 요즘은 발사체의 경비가 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우주 발사체가 이제 가격이 많이 낮으니까 발사체에다 실어서 나가는 어떤 위성이라든지, 또는 지구상에서 할 수 없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지구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주 공간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신약을 개발할 때 중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지구에서 할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중력 없는 우주 공간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많은 것들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발사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발사체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또 최근에 매스컴에서는 스페이스X에서 다시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시스템까지 가져오면서 이러한 어떤 우주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그 우주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더 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이스X에서 그 우주 발사체를 다시 재활용하면서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우주 발사체를 다시 회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약간 그 경제력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우주 발사체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주 경제를 실현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주항공청이 우주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최근에 국가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재활용하는 발사체를 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발사대에 발사체를 다시 회수하는 기술들은 고도의 기술의 난이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스페이스X에서 최근에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사체보다도 발사대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1호를 쐈을 때 러시아에서 러시아 발사대를 이용해서 저희가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누리호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검증을 러시아에서 확증을 못하다 보니 발사대를 좀 뛰어넘어서 발사하는 그런 그거를 요구를 했고, 그 기술을 일부 러시아에서 우리가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 누리호 발사 장면을 좀 보면 수직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발사대를 띄워서 올라가는 그런 그 장면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발사대를 보호하라는 그쪽의 그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회수해서 발사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또 아까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다시 회수한다라는 것은 우주 경제를 실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매우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영국의 스타버스트의 기업을, 항공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그 기업을 한국에 초청했을 때 우주 항공 분야에 여러 가지 다음에 생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무슨 우주야 라고 의아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18년도 때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발사를 하고, 또 다시 최근에는 유인선을 해서 갔다 오고 하는 그런 민간에서의 막강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도 이제는 뉴 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의 주도 산업으로 이끌어지는 게 뉴 페이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사를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상장을 했던 이노스페이스나 뭐 페리지, 뭐 우나스텔라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만든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미국의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사체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는 발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